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라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보다 보유세 정책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강한 대책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을까. 이 철저하게 정치공학으로 움직이는 대책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 워낙에 정치 고단수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전 정권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탄핵을 하고 할 정도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의 특징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우리 편에 두면 아주 좋을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왜냐, 지금 아예 세게 나가고 버릴 건 버리자. 이분의 가장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리스크를,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지방선거는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윤석열 정부도 지방선거는 이겼어요. 진짜 중요한 선거는 총선이랑 대선이죠. 그리고 이 지방선거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는 버린 것 같고 경기도도 약간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쪽에 확실히 심을 사람만 심고 나머지는 버리자.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를 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보유세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의 학을 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애초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다 앞에서 가림막으로 다 막아버렸죠. 지금 법사위원장과 함께. 그랬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방선거를 버리고 자신들이 추구하고는 정책을 펴서 민주당에게 덮어 씌워서 대표를 갈아엎고, 왜냐하면 지면은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 사람을 대표로 심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야 부정선거를 했으면, 니들이 떠드는 그 중국인 애들 그렇게 했으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왜 졌냐, 그거 다 없는 거다, 니네들 말 다 할 수 있다 라고 무마를 시켜버릴 수 있고, 자기 사람을 오히려 김민석 지금 총리나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면 오히려 자신의 개헌이나 연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연다는 의미에서 훨씬 더 낫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총선만 이기면 되잖아요. 대선이랑 총선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헌, 이제 지방선거 이긴다고 뭐 개헌 수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정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오히려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 밀어버리면은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지 세력들을 더 규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었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 중에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그런 데를 가보면 생각보다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 고가주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옛날 같으면 양도세 완화하면 부자 감세다 이래가지고 막 비판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퇴로를 열어줘라, 퇴로를 열어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려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지지층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보유세 정책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관료들이 왜 보유세 이야기를 벌써부터 했을까? 이게 지금 철저히 정치공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신 분들은 생각보다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다. 빠른 시간 안에 뭐 집값이 떨어지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집값이 막 꼬라박고 막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보유세가 강화되면 일단 버티기가 힘들죠. 왜냐면 1%만 돼도 30억 주택은 1년에 3천, 50억 주택은 5천이니까 말 그대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남을 수 있는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보유세를 하면 관료들은 우리보다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돈줄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저가, 중저가 주택이나 경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연말에 제5차 국토교통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GTX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로 맞물려서 자신들의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철도를 몰아주고 보유세를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보유세 정책이 11월이나 12월 달에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년 선거를 이기고 할 거다. 그러면 내년 선거쯤 선거 끝나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야기를 꺼냈을까? 이미 용역이 다 들어갔고 이미 정책으로 발표할 준비 다 마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면은 돈의 흐름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해서 빠르게 움직일 거가 뻔하겠죠.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